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완자 네 번째 단원 자극과 반응 시작하죠. 146조 감각기관 자극과 반응인데요. 우리가 이제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자극을 어디서 받냐면 인간에게 오감이 있다고 하죠. 5개 감각기관. 육감은 이제 식스센스 여섯 번째 감각인데 없어요. 예, 과학 시간에는 5가지만 있습니다. 오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피부감각. 이렇게 5개 감각기관에서 감각을 감지를 하면 신경에서 전달을 해주고 신경에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주죠. 신경하고 호르몬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 줍니다. 자극과 반응 보죠. 첫 단어는 이제 감각기관인데요. 감각기관 시각부터 좀 해볼까요? 시각 빛을 보는 감각, 보는 감각, 눈인데요. 이게 지금 눈에서 빛을 감지하죠. 사람 눈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왼쪽 눈, 아니 오른쪽 눈, 여기가 왼쪽 눈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뇌가 있고요. 사람 머리를 가로 방향으로 잘랐네요. 이 오른쪽 눈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눈하고 귀가 조금 할 얘기가 많아요. 피부, 뭐 코, 혀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눈이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데 눈 좀 볼게요. 이 눈알 흰자 있죠. 흰자하고 갈색 눈동자가 있는데 이 흰자가 공막입니다. 눈 아래 안구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가장 바깥쪽 막을 싸고 있죠. 공막이고요. 이 공막 안쪽에 공막의 일부가 변형되어 가지고 맨 처음에 빛을 들어오는 곳, 눈의 가장 표면,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각막이라고 합니다. 이 각막 안쪽으로 가면 카메라, 사진기에도 이제 렌즈가 있거든요. 우리 눈에도 렌즈가 있어요. 이 렌즈, 빛을 굴절시켜주는 렌즈를 수정체라고 합니다. 일반 이제 유리로 만든 렌즈보다 사람 눈이 더 좋아요. 렌즈는 그 두께가 조절이 안 되는데 수정체는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두께 조절이 되죠. 그리고 이게 사람 눈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옆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볼게요. 이렇게 갈색 눈동자가 있죠. 갈색 눈동자. 이 갈색 눈동자가 뭐 파란색도 있고요. 인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지금 비금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홍채라 그래요. 홍채가 이제 바깥쪽이 고정되어 있고 안쪽이 이렇게 작을 때가 있고 안쪽이 커질 때가 있어요. 이 안쪽은 구멍, 동공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곳. 이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홍채는 사진기의 조리개 역할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요.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도 비어있는 건 아니에요. 유리질 물질로 꽉 채워져 있죠. 여기를 유리체라고 합니다. 우리 눈이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사진기하고도 비슷하고요. 그 극장이 깜깜해야 잘 보이죠. 그래서 우리 눈알 안쪽도 되게 어두워요. 여기 지금 가운데 부분, 여기 지금 모니터에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멜라닌 색소가 많이 있어갖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을 해주는 이 붉은색, 그림상으로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맥락막이라고 합니다. 암실 효과를 주죠. 영화관 안쪽이 어두워야 빛이 잘 보이듯이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빛이 잘 보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눈알 안쪽도 어두워야 잘 보이게 돼요. 이 맥락막 안쪽에는 영화관의 스크린 혹은 사진기의 필름처럼 상이 맺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망막이라고 합니다. 이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어가지고 빛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망막의 시각세포에서 감지한 빛에 대한 정보가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이 돼요. 그럼 어떤 상이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안 한 거 좀 더 해볼게요. 그 망막 중에서 요 부분요. 시각세포가 되게 많아가지고 빛을 되게
잘 인지하는 곳이 있어요. 상위 맺힘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 여기를 망막의 일부, 여기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세포에서 감지한 빛이 시각신경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각신경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시각세포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위 맺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블라인드 스팟, 맹인과 같은 지점, 여기를 맹점이라 그래요. 빼먹은 게 선모체를 빼먹었네요. 수정체 두께가 조절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주는 근육이 선모체입니다. 예, 다 했네요. 자, 몇 가지만 더 볼까요? 빛이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를 통해서, 유리체를 통해서 망막의 시각세포에서 감지하면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오른쪽 눈 가린 채로 왼쪽 눈 병아리 응시하다가 이렇게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병아리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숫자를 차례대로 하나씩 보다 보면 맹점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네요. 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A, B, C, D, F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A는 뭐죠? 홍채이죠. 그리고 B는 사진기의 렌즈와 같은 수정체, C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선모체이고요. 여기 바깥쪽은 그 끝에를 잘 봐야 되네요. 이게 가장 바깥쪽이면 공막인데 가운데 부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암실 효과, 빛을 차단해주는 맥락막. 홍채는 인종에 따라서 색깔이 되게 다양한데 그 동공은 다 검은색입니다. 갈색 눈동자든 파란 눈동자든 다 검은색이에요. 왜냐하면 구멍이 뚫려 있는 거거든요. 이 눈알 안쪽을 보는 건데 맥락막 때문에 빛이 차단되니까 눈알 안쪽은 되게 막막해요. 되게 깜깜해요. 그래서 동공은 다 검은색입니다. 갈색 눈동자에 까만 점이요. 여기는 뭘까요? 시각세포가 있는 망막 되겠고요. 여기는 시각신경이 빠져나가고 있죠. 블라인드 스팟.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위 맺혀도 보이지 않는 맹인과 같은 지점, 맹점 되겠습니다. 자, 기호 써볼까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시, 선모체. 상위 맺히는 곳, 시각세포가 있다. 이, 망막. 검은색 색소가 있어가지고 눈 속을 어둡게 한다. D, 맥락막. 볼록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위 맺히게 한다. 볼록렌즈 역할을 하는 게 B, 수정체. 동공 크기 조절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A, 홍채.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부분으로 상위 맺혀도 보이지 않는다. F, 맹점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시각이 성립하는 경로래요. 빛이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에서 굴절이 됩니다. 그럼 유리체를 통과해 가지고 망막의 시각세포에서 빛을 감지하면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됩니다. 눈의 조절작용 좀 보도록 할게요. 눈이 거리 조절하고 명암 조절을 합니다. 밝을 때는 빛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동공이 작아져야 돼요. 동공이 작아집니다. 이 까만 점이 작아져요. 어두울 때는 반대로 빛이 많이 필요하니까 동공이 커져야 돼요. 구멍이 커져서 빛을 많이 갖고 와야 돼요. 자, 그럼 이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누구냐? 홍채죠. 홍채가 이제 바깥쪽이 고정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쭉 퍼지면 이완이 돼요. 확장이 되면 홍채 면적이 넓어지죠. 그럼 동공이 작아집니다. 어두운 곳에선 동공이 커져야 되니까 바깥쪽은 고정이 되어 있고 홍채가 수축을 합니다. 그럼 이제 홍채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럼 안에 가운데 도너츠 구멍 이쪽이 커져요. 그럼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집니다. 자, 원근 조절도 좀 볼까요? 원거리가 먼 거리, 근거리가 가까운 거리인데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초점 거리를, 빛이 모아지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짧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수정체가 두꺼워지려면 선모체가 으얏하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수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고요. 먼 곳을 보려면 초점거리가 길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수정체가 얇아야 초점거리가 길어질 수 있어요. 수정체가 얇아지려면 선모체가 하고 바깥쪽으로 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은 잘 안 보이죠. 제 손이 선모체고 여기 빈 공간이 수정체라고 하면 선모체 수축, 수정체 두꺼워지고 초점거리 짧아지고 가까운 거리. 먼 거리를 볼 때는 선모체 이완, 수정체 얇아지고 초점거리 길어지고 입니다. 자, 명암 조절하고 원근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귀도 좀 볼까요?
귀 입자를 씁니다. 그래서 웨이, 중이, 레이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감기 걸리면 이비 인후과 가죠. 귀, 이, 코, 비, 인후. 그러니까 귀, 코, 인후 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 비, 인후과를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고막 있죠. 고막에서부터 나뉘어지는데 이 고막 바깥쪽을 뭐라고 하냐면 웨이라 그래요. 웨이는 우리가 보통 귀라고 하는 귓바퀴 소리를 모아줍니다. 귓구멍이랑 여기 이제 귀지 있는 데 있죠. 귀지는 안 파는 게 좋아요. 여기를 웨이도라고 합니다. 웨이의 길. 여기까지 웨이예요. 귓바퀴하고 웨이도. 그리고 고막부터는 이제 중이가 됩니다. 고막은 소리가 최초로 그러니까 공기의 떨림이 그 소리거든요. 그게 최초로 고막이 떨리는 거죠. 최초로 진동을 받게 됩니다. 얇은 막이에요. 고막이 터져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들을 수 있는 양이 이게 확 떨어져요. 잘 못 듣게 됩니다. 그래도 들을 수는 있어요. 고막이 최초 진동이고요. 여기 보면 작은 뼈 조각들이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지네들이 고막의 진동에 의해서 따다다다 때립니다. 그러면 소리가 증폭이 되네요. 여기를 귓속뼈. 자, 고막은 소리의 최초 진동, 귓속뼈는 소리의 증폭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듣는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귀하고 인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예전에 유사큐관이라고 했는데요. 외와 중이의 기압 차이를 감지하고 조절을 해줘요. 압력이 바깥쪽이 너무 세거나 약하거나 하면 고막이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 인두관이 기압을 감지하고 조절을 해줍니다. 갑자기 이제 비행기 타고 상승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타고 높은 지역으로 올라간다라든지 물속으로 들어갔다라든지 하면 귀가 먹먹한 느낌, 턱 닫힌 느낌이 들거든요. 요 귀 인두관이 잠시 닫아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침을 한번 삼킨다라든지 하면 외와 중이의 기압 차이가 없어지면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예, 귀 인두관 소리를 듣는 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까지가 귓속 고막, 귓속뼈, 귀 인두관 여기까지가 중이이고요. 메이도 좀 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안쪽 귀, 고막 안쪽에 염증이 있으면 중이염이라고 하고요. 고막 바깥쪽에 염증이 있으면 웨이도염이라고 합니다. 중이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이제 뇌 볼까요? 뇌는 여기 3개의 반절짜리 고리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예전엔 세방고리관, 지금은 방고리관이라 그래요. 여기 림프액들, 우리 몸의 혈액 같은 거예요. 근데 혈액에는 적혈구가 있어서 빨간색인데 그 림프액에는 림프구가 있어가지고 빨간색은 띄고 있지 않습니다. 좀 투명해요. 뭐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투명하다고 해야 되나? 네. 혈액 같은 겁니다. 혈관을 통해 혈액이 흐르고 림프관을 통해 림프액이 흐릅니다. 우리 몸의 체액이죠. 자, 이 림프액들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돌든지 간에 돌면 관성 때문에 림프액이 계속 돌아요. 그러면 방고리관이 회전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막 돌다가 딱 멈춰도 관성 때문에 계속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어지러움을 계속 느껴요. 그래서 막 돌다가 딱 멈췄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고 싶지 않으면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괜찮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막 머리를 흔들면 어지럽죠. 손을 흔들면 어지럽지 않은데요. 그 머리에 귀 쪽에 방고리관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전정기관인데요. 이 전정기관에는 돌멩이가 있네요. 그걸 귀에 있는 돌멩이 이석이라 그래요. 중력을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방고리관은 회전 감각을 감지하고 전정기관은 기울기를 감지해요. 뭐 이렇게 한쪽으로 머리가 기울어지면 기울어졌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석이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요. 또 한쪽으로 굴르면 또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기울어짐을 느낍니다. 이 보니까 귀 인두관이나 방고리관, 전정기관은 소리를 듣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방고리관하고 전정기관은 평형감각이라 그래요. 회전감각이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거예요. 이 방고리관이나 전정기관에서 감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감각은요. 평형감각신경을 통해서 중뇌 쪽으로 중뇌가 아니죠. 손해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예. 평형감각의 중심은 손해예요. 예. 오랜만에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이상한 얘기 했어요. 방고리관, 전정기관, 평형감각을 담당하고 손해 쪽으로 정보합니다. 자, 여기 달팽이처럼 생긴 데가 있네요.
달팽이관입니다. 여기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감지합니다. 달팽이관에서 감지한 소리는, 달팽이관 청각세포에서 감지한 소리는 청각신경을 통해서 또 대뇌로 전달이 돼요. 이렇게 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귓바퀴에서 모아져서 웨이도를 통해 고막에서 최초진동, 귓속표에서 소리 증폭,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에서 감지하면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갑니다. 평형감각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지요. 자, 주변 밝기에 따른 눈의 변화입니다. 밝을 때는 동공부터 생각을 하세요. 주변이 밝으면 빛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공이 작아져야 돼요. 동공이 작아지려면 그 막고 있는 주변 도너츠 같은 거 홍채가 확장되어야 동공이 작아집니다. 자, 그리고 주변이 어두울 때는 빛이 많이 필요하니까 동공 크기가 커져야 되죠. 동공이 커지려면 홍채가 수축되어서 면적이 줄어들어야 해요. 2번입니다. 다음은요,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눈의 변화인데요. 먼 곳을 보려면 수정체가, 초점거리가 길어져야 되니까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그냥 카메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운 데 찍을 때는 초점거리를 짧게, 먼 곳을 찍을 때는 초점거리를 길게 설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먼 곳을 보려면 초점거리가 길어야 되니까 렌즈가 얇아져야 돼요.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고, 수정체가 얇아지려면 선분체가 이완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곳을 보려면 초점거리 짧게 해야 되니까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수정체가 두꺼워지려면 선분체가 짜 하고 수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귀 좀 볼까요? 아이고, 이름을 써야 되네요. 써보죠. 어디 보자. A가 고막, 소리 최초 진동이고요. B는 귓속뼈, 소리를 증폭해 줍니다. C는 저기 방골이관이죠. 회전감각을 감지하고요. D는 전정기관, 중력을 감지한다. 혹은 기울기를 감지합니다. E는 달팽이처럼 생겼네요. 달팽이관. 청각세포가 있어서 소리를 감지하고요. F는 옛날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했는데 귀 인두관이 되겠습니다. 기호서 볼까요? 몸의 회전을 감지한다. C. 방골이관이고요. 고막의 진동을 증폭한다. 귓속뼈. B가 되겠습니다. 기울어진 감지. 전정기관. D.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이다. A. 고막.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한다. F. 귀인두관.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다. E. 달팽이관입니다. 다음 볼까요? 청각 성립하는 경로래요. 알맞은 말을 써볼까요? 소리가 귓바퀴에서 모아져서 웨이도를 통해 고막에서 최초 진동, 귓속뼈에서 소리 증폭, 청각세포에서 소리 감지하면 청각 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하고 청각 했으니까 후각, 미각, 피부감각 이야기를 좀 해보죠. 후각 볼까요? 후각. 코요. 사람 코 이렇게 있네요. 여기 비강이라 그래요. 콧구멍, 통로, 비강. 여기 비강 안쪽 쭉 가면 위 껍데기가 있거든요. 여기를 후각상피라고 합니다. 이 후각상피에 후각세포가 있어요. 냄새를 맡는다가 아니라 기체를 감지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후각은 후각상피에 있는 후각세포에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지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작은 분자들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작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곳이 후각이고요. 그리고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같은 냄새를 계속 감지를 하게 되면 이제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돼요. 물론 이제 다른 냄새 맡았다가 다시 그 냄새 맡으면 또 맡을 수 있게 되고요. 미각입니다. 혀에서 맛을 보는데요. 혀에서 맛이라기보다는 이제 후각에서 후각상피의 후각세포에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혀는 맛세포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지합니다. 이 오돌토돌하게 있는 걸 유두라 그래요. 유두가 혀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유두 양 이렇게 테두리에 보면요. 이쪽 테두리에 보면은 꽃봉오리처럼 생긴 게 있네요. 요거를 맛봉오리라고 합니다. 이 맛봉오리는 맛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혀의 유두의 맛봉우리에 있는 맛세포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지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맛은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맛은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이 있어요. 단맛 뭔지 알죠? 신맛, 쓴맛, 짠맛 다 알죠? 이 감칠맛이 좀 헷갈리네요. 이 감칠맛은 그냥 고기맛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고기맛, 햄맛, 뭐 고기맛입니다. 고기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맛있잖아요. 그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뭐라는 이야기도 있죠. 네, 재밌지 않나요? 네, 저는 재밌던데. 네,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고기 맛이 감칠맛이고요. 자, 단맛 좀 이야기해 볼까요? 초코우유가 단맛이에요. 딸기우유 단맛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눈 감고 마셔도 이게 초코우유인지 딸기우유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후각하고 미각이 상호작용을 하면 여러 가지 맛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코우유는 초코향 단맛인 거고, 그리고 뭐 딸기우유는 딸기향 단맛인 거죠. 그러니까 초코맛, 딸기맛이 아니라 단맛이에요. 초코향 단맛, 딸기향 단맛. 바나나 우유는요, 바나나 우유도 바나나 맛이 아니라 바나나향 단맛이 맞습니다. 그리고 맛이 아닌 거 몇 개 보면 매운맛 볼게요. 이 매운맛은 맛이 아니에요. 매운맛은 피부 감각입니다. 통점에서 느껴요. 아픈 거예요.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맨손으로 김장하시다가 아이고 손이 맵다, 손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막 매운 거 얼큰한 거 먹고 위가 얼큰한 것이 그 위가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운맛은 통점에서 느끼는 피부 감각이에요. 비린맛, 비린맛도 맛이 아니에요. 이건 후각이에요. 그러니까 비릿한 한약 같은 거 코로 숨 안 쉬고 꿀떡 먹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숨 쉬면 비릿한 향이 훅 오긴 되죠. 그리고 저기 또 뭐가 있을까? 떫은 맛. 이게 요새는 여러분들 좀 맛을 보기 힘들 텐데, 그 요새는 다 숙성된 과일들만 먹으니까 덜 익은 감 같은 거 먹으면 이제 떫은 맛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도 피부 감각입니다. 네, 이 정도. 다른 건 뭐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나오면 또 이야기를 해보죠. 피부 볼까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제 피부 감각, 오감의 마지막이네요. 시각은 망막의 시각세포, 청각은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후각은 후각상피의 후각세포, 미각은 맛봉우리의 맛세포에서 감지를 합니다. 근데 피부는 감각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감각 포인트, 감각점이 있어요. 이게 통점, 앞점, 촉점, 냉점, 온점입니다. 통점은 고통을, 앞점은 압력, 촉점은 접촉, 냉점은 차가움, 온점은 따뜻함이라기보다는 온도 변화를 느껴요. 그러니까 냉점은 온도가 낮아지는 변화를, 온점은 온도가 올라가는 온도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앞점, 촉점, 냉점, 온점, 요 순서입니다. 통점이 제일 많아요. 이게 아픈 거 누구나 싫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피부는 아픔을 되게 잘 느끼네요. 그렇게 있어요. 이게 좀 역설적이긴 한데 고통에 민감해야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아픈 이유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픔에 민감한 거예요.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하면 쉽게 죽게 되겠죠. 통압, 촉, 냉, 온 순서로 많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몸에 항상 균등하게 있는 건 아니네요. 요 팔꿈치 같은 데 꼬집으면 별로 안 아프고, 이게 옆구리 같은 데 꼬집으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팔꿈치에는 통점이 별로 없고, 피부에, 그리고 이제 옆구리살에는 통점이 많고, 이렇게 좀 감각점이 좀 많이 밀집된 데도 있고 좀 적게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특히나 이제 감각점이 많은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손이에요. 손이나 손끝. 그래서 맹인들이 손끝으로 점자책을 읽죠. 입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입술을 막 비비잖아요. 연인들끼리 키스, 뽀뽀를 하죠.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옛날 영화 중에서 E.T.라는 영화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외계인하고 그 지구인 소년이 손가락 끝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니까 감각점이 입술에 많으니까 입술을 서로 비비는 거고, 손가락 끝에도 감각점이 많으니까 일종의 키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당시에 되게 기발한, 예, 그리고 합리적인 사이언스 픽션 영화, SF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피부의 감각점에 있습니다. 네. 같은 25도여도요, 오른쪽 손은 15도에, 왼쪽 손은 35도에 놓다가 25도에 동시에 놓게 되면 이 25도까지의 온도 변화를 오른쪽 손은 온점에서, 그리고 왼쪽 손은 냉점에서 느끼게 됩니다. 같은 온도여도요, 온도 변화를 느껴요. 온점, 냉점은. ABCD 이름을 좀 써볼까요? 코랑 혀? 이거 코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 후각상피에 있는 후각세포이고요. 얘는 후각신경. 그리고 요거는 맛봉오리가 아니라 맛봉오리를 구성하는 맛세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미각신경. 자, OX 퀴즈 보겠습니다. A. 후각세포는 후각상피에 있고 맛세포는 맛봉오리에 있고요.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지니까 같은 냄새를 계속 느끼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B는 후각신경이군요. 후각신경은 후각세포가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보내줍니다. C는 미각신경, 맛세포가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을 하고요. D, 맛세포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지합니다. OX, OOX. 다음 문제 볼까요?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 5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고요. 자극의 종류입니다. 감각점수래요. 통점은 이제 통점. 압력은 압점. 접촉은 촉점. 차가움. 온도가 낮아지는 변화는 냉점. 온도가 높아지는 변화는 온점에서 느낍니다. 피부 감각 OX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점이 제일 많아요. 온점과 냉점에서는 상대적인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고요.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지하죠. 감각점이 분포하는 정도는 몸의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XO, XO. 다음 보죠. 근시원시네요. 근시원시도 해야죠. 네, 근시원시도 해야죠. 어디 보자. 근시는 근거리는 보네요. 근데 원거리가 잘 안 보여요. 근거리는 볼시 봅니다. 원시는 원거리 보여요. 근데 근거리가 잘 안 보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근거리도 원거리도 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근시는 근거리가 보이는데 원거리가 안 보여요. 또 근시는 근거리 시야예요. 초점거리가 이렇게 너무 짧아요. 초점거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근시는 어떻게 교정하냐면 오목 렌즈를 써요. 그러면 빛이 퍼지면서 초점거리가 길어지니까 상이 망막에 맺힙니다. 근시는 상이 망막 앞에 맺힌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목 렌즈를 쓰고 있어요. 안경 벗어가지고 그 글씨 같은 거 보시면 좀 작게 보여요. 네, 오목 렌즈니까. 원시 볼까요? 원시는 원거리 시야, 원거리 봅니다. 근데 가까운 데가 안 보여요. 혹은 이게 상이 망막 뒤에 있어요. 상이 망막에 딱 맺혀야 되는데 초점거리가 너무 원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록 렌즈, 이 오목 렌즈에 손잡이 달린 걸 졸보기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볼록 렌즈에 손잡이 달린 걸 돋보기 크게 보이니까 가까운 데서는 라고 하죠. 돋보기 안경을 씁니다. 그럼 이제 빛이 모아지면서 초점거리 짧아지니까 상이 망막에 맺히게 되죠. 돋보기 안경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죠. 노안이에요, 노안. 그래서 나이가 많은 눈이다. 그래서 원시를 노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은 이게 뭐지? 잘 안 보여. 이제 좀 보이네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디 보자, 나이를 먹었더니 이제 좀 보이는구만, 이렇게 하죠. 예, 원거리가 보입니다. 노안.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초점거리 짧다가 초점거리 길어지는 거면 근시에서 원시가 될 때 눈이 좋아질 때가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시는 근거리 보이고 멀리 있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원시는 가까이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만 보이지 않다가 가까이 있는 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 쓰시던 분들이 노안이 오면 평상시에는 오목렌즈 안경을 끼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그 돋보기 안경을 따로 가지고 다니세요. 안경을 하나 쓰고 하나 가지고 다니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초점 렌즈라고 위쪽은 오목 렌즈, 아래쪽은 볼록 렌즈, 뭐 이런 초점이 많은 렌즈가 여러 가지니까 다초점 렌즈를 쓰기도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이고 막 머리 어지럽다고 그냥 돋보기 안경을 따로 가지고 다니시더군요. 네, 근시하고 원시했고요. 꼭 원시가 노안뿐만 아니네요. 이게 초점거리가 너무 긴 건데 정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상이 이렇게 맺혔어요. 정상이라 할지라도 아예 이제 눈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상이 막 뒤쪽에 맺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원시거든요. 아기들은 다 원시예요. 아기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애기들은 그래요. 멀리 있는 게 잘 보입니다. 눈이 커지면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눈이 커지면서 이제 시력이 잘 이렇게 정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선천적으로 안구의 길이가 앞뒤가 너무 긴 경우도 이제 근시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 감각점, 이거는 이제 4mm 간격, 2mm 간격, 6mm 간격, 8mm 간격으로 이쑤시개 붙여 놓고요. 하나야 두 개야, 하나야 두 개야, 이제 여러 가지로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손바닥이 6, 손가락 끝이 2, 손등이 8이라면 가장 감각점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손가락 끝, 그리고 가장 감각점이 퍼져 있는, 좀 밀집되지 않게 있는 곳이 손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풀죠. 눈알이 있고요, 안구가 있고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A는 홍채,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고요. B, 수정체, 볼록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합니다. C, 선모체죠. 는 A가 아니라 B,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었고요. 자,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왼쪽 눈으로 그림의 병아리 응시하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다 보면 병아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보이지 않았을 때 병아리 상은 어디에 맺혔을 것인가? 맹점이죠. 맹점. 기호를 쓰라고요? 연계되는 문제였군요. G 맹점이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시각의 성립 경로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빛이 일단 각막으로 가죠. 그 다음에 수정체를 거쳐서요, 유리체를 거쳐서요, 맥락막이 아니라 망막의 시각세포를 거쳐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됩니다. 3번에 1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동공 크기 변화래요. 동공이 크다. 이게 어두운 데 있으면 동공이 커져야 돼요. 빛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동공이 작네요. 밝은 곳에 있으면 동공이 작아져야 돼요. 빛이 너무 많으니까. 가에서 나로 변할때요,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곳으로 갔네요. 동공이 수축되었어요. 동공이 작아졌고요. 홍채가 커졌습니다. 넓어졌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했죠. 그래서 줄인 거죠. 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줄인 거예요. 네.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빛의 양이 증가하니까 줄였으니까 요거는 제가 문맥을 좀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동공이 작아졌으니까 이 동안에 빛이 확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쭉 작아지는 동안 빛의 양을 줄였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애매하네. 환경인지 뭐 눈으로 들어오는 이니까 4번이 좋을 것 같아요. 4번. 죄송해요. 제가 좀 잘못 읽었어요. 4번. 5번입니다. 나에서 가. 이제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간 상황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극장으로 갔을 때 5번이고요. 6번. 자, 수정체의 두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가에서 나로 두껍다가 얇아졌어요. 그러니까 근거리를 보다가 원거리를 보게 된 거지요. 홍채는 상관없고요. 선모체가 이완해서 얇아졌고요. 밝아지는 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근거리 보다가 그 원거리를 보면 이렇게 돼요. 네, 6번에 5번이고요. 그리고 7번입니다. 세인은 밤 늦게까지 방에 불을 켜고 책을 보다가 집 밖으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불 켜고 있었는데 밤하늘 봤군요. 그럼 이제 밝은 데서 어두운 데네요. 어두운데 그럼 동공이 커져야 돼요. 동공이 커지려면 홍채가 수축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책 보다가 멀리 있는 별을, 가까운 데 보다가 먼 데를 봤어요. 그럼 초점거리가 길어져야 돼요.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수정체가 얇아지려면 선모체가 이완이 되어야 해요.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7번에 5번이었고요. 그리고 8번에서 11번까지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A. 고막은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이고요. B. 귓속변은 고막의 진동을 증폭해서 전정기관이 아니라 F. 달팽이관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옳지 않은 거 2번이었고요. 9번.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두 부위의 기호와 이름. 평형감각이면 여기 C, D. 방고리관, 전정기관이었고요. 그리고 10번입니다. 기호스래요. 소리가 귓바퀴 외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기호스래요.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고막 A, 귓속뼈 B, 달팽이관 F. A, B, F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 문제는 끝났나요? 11번까지군요. 가나다의 현상과 가장 관계 깊은 부위의 기호를 쓰래요. 승강기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 뭘까요? 몸이 움직이는 거. 승강기 위로 아래로 이게 좀 막 무거워졌다 가벼워졌다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갑자기 내려가면 좀 가벼워진 것 같고 갑자기 올라가면 무거워진 것 같고, 중력감지나 기울기 감지는 저기 전정기관입니다. 중력감지, 기울기 감지. 눈을 감고 있어도 회전이나 관성은 C, 방고리관이고요. 차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귀가 먹먹해졌는데 침 삼키니까 그 느낌이 사라졌대요. 여기 귀 인두관, 외와 중의 압력 인지 및 조절, 귀 인두관 G, DCG였고요. 12번입니다. 개구리 평형 감각을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정상적인 개구리를 기울어진 판자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균형을 잡는데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찔러가지고 구조를 파괴하면 균형을 잘 못 잡네요. 어떤 구조가 파괴되었을까요? 이게 기울기를 감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회전 감각이 아니고. 그러면 전정기관 아프겠네요. 전정기관. 자, 13번 보겠습니다. 귓속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옳은 거 찾아보죠. 방고리관이 아니라 전정기관이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거고요. 방고리관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청각신경을 통해서는 이제 소리가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회전하는 놀이기구 탔을 때 한동안 어지러운 건 A, 방고리관 때문이고요. C,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있습니다. 4번. 그리고 매우 민감하지만 쉽게 피로해지는 감각은 기세를 감지하는 후각. 4번이었고요. 그리고 후각이 3번이죠. 네, 후각 3번이었고요. 15번입니다. 후각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으래요. 후각 상피에 후각세포가 있고요. 코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후각에서 감지하고요.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후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됩니다. 기억, 리을 15번에 2번이네요. 그리고 16번 미각하고 후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코 막고 포도맛 젤리, 사과맛 젤리 먹습니다. 코 막지 않고 포도맛 젤리, 사과맛 젤리를 먹습니다. 가에서 단맛, 신맛 느껴졌는데 나에서는 포도맛, 사과맛이 느껴졌대요. 자, 알 수 있는 사실, 이게 미각과 후각을 종합해서 맛을 느낀다 이죠. 네, 3번입니다. 그리고 17번 두 감각기관, 요거 후각상 비의 후각세포하고 후각신경이네요. 요거는 그 맛봉오리의 맛세포하고 미각신경이고요. 자, A는 후각세포, B는 후각신경이다. 맞고요. A는 후각세포는 기체, D 맛세포는 액체니까 다른 종류의 자극을 받아들이고요. C 미각신경은 D 맛세포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뇌로 전달합니다. D 맛세포는 맛봉오리에 맛세포가 있고요. 기억, 디귿, 리을 17번에 5번. 그리고 18번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이 아닌 거,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떫은 맛은 피부감각입니다. 4번 떫은 맛은 맛이 아니라 피부감각. 자, 피부감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2개 고르라고 나왔군요. 감각점은 온몸에 고르지 않게 분포합니다. 많은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온점의 수가 통점의 수보다 적습니다. 앞점에서는 누르는 압력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요.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요.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하고요. 예, 옳지 않은 거 1번과 2번이네요. 20번 피부의 온도 감각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오른손은 15도, 왼손은 35도의 물에 담갔다가 동시에 25도의 물에 담가 보았습니다. 오른손은 따뜻함을, 왼손은 차가움을 느끼겠지요. 그리고 냉점과 온점에서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거고요. 처음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냉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2번 이었습니다. 그리고 21번 통점에서 느끼는 감각은 아픈 감각이죠. 고통, 옷깃이 닿는 거, 요거는 이제 촉점. 따뜻하다, 온점. 쓴맛, 쓰다, 이건 미각이고요. 이거 매운맛, 그 피부 감각이고요. 피부 감각, 매운맛, 아픈 거죠. 네, 아픈 거예요. 귀가, 이거는 이제 평형 감각이고요. 네, 통점, 아픈 거, 매운맛, 통점에서 느껴요. 네, 4번이었고요. 22번 감각점 분포를 알아보는 실험이네요. 하드보드지에 이쑤시개를 2개씩 8, 6, 4, 2mm 간격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손가락 끝이 제일 예민하고 손등이 제일 둔감하네요. 자,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끝이 제일 예민하고요. 손등의 감각점이 제일 적게 있습니다. 밀하지 않게 있어요. 22번에 2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23번 자, 눈의 구조 나타낸 건데요. A의 이름을 쓰고, A가 어디냐? 홍채죠? 홍채. 그 기능은 이제 빛의 양을 조절한다입니다. 어두운 극장 앞자리에서 영화 보다가 밝은 밖으로 나와서 멀리 있는 친구를 보았을 때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 많은데요.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왔으니까 홍채가 어떻게 되나요? 그 동공이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럼 홍채가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B 동공이 작아집니다. 동공이 작아지고 영화 보다가 멀리 있는 친구를 봤대요.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원거리 보려면은 여기 D 선모체가
먼 거리 보려면 이제 초점거리가 길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수정체가 얇아져야 돼요. 손모체가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 C, 수정체가 얇아져요. 수정체가 얇아져서 초점거리가 길어집니다. 말로 쓰려면 힘들겠네요. 네. 열심히 써보시고. 24번입니다. 귀 구조인데요. 청각 성립 경로에 포함되지 않는 거, 여기 귀인두관, 방골이관, 전정기관입니다. G, 귀인두관. 그 기능을 서술하래요. 외유와 중위의 압력 조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기압 조절. 외유와 중위의 기압 조절. 외유와 중위의 압력 조절. 25번입니다.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는 그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한대요. 그 까닭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후각세포가 매우 민감하여 쉽게 피로를 느끼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후각세포가 매우 민감하여 쉽게 피로를 느끼기 때문이다. 코감기에 걸리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이요. 후각과 미각이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음식 맛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이제 코가 막히면 냄새를 못 맡으면 잘 못 느끼겠죠. 후각과 미각이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음식의 맛을 느끼기 때문이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우리는 몸 부위에 따라 감각을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 까닭은 몸 부위에 따라 감각점의 분포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겠네요. 몸 부위에 따라 감각점의 분포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신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